이번 영상은 저희 밭에 어떤 작물을 어디에 심었는지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저희는 볏짚을 쌓아 만든 볏짚 두둑과 수피를 두껍게 멀칭해 만든 수피밭에 작물을 심어 보았는데요. 볏짚 두둑은 생각보다 작물 성장이 더디고 심기가 불편해서 감자, 적양배추, 고추, 찰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종들은 모두 수피밭에 심었습니다. 수피밭에 어떤 작물을 배치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수피밭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구역이 생각보다 가지런히 잘 나뉘었네요. 수피밭은 처음에 120cm 간격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총 3줄 작업을 했는데 처음엔 밭을 좀 넓게 쓰고 싶어서 120cm로 했다가 양쪽에서 작업해야 되는 120cm 너비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밭은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저지대라서 밭 위에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밭부터는 75cm로 수정을 해서 두둑 아래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틀밭을 만들어서 딸기를 심었고요. 여긴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퇴비통. 그 옆엔 내군도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밭 위쪽부터 어떤 작물을 심었는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밭 중앙에 한 줄로 쭉 완두콩을 심었어요. 스파클 완두를 제일 많이 심었고 흰꽃 주란두와 투탕카멘 완두도 심었습니다. 완두는 같은 종류를 한 군데에 심으면 교잡이 된다고 했지만 투탕카멘 완두가 보랏빛 줄기로 올라오는 걸로 봐서는 다행히 교잡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완두콩 열리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완두콩 위쪽으로는 엽채류를 심었습니다. 두 줄로 청샐러드 상추와 청로메인을 심었어요. 그리고 완두콩과 엽채류 사이에는 파와 리크를 심었고요. 파나 리크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완두콩과 엽채류 사이에 심어도 충분했어요. 스파클 완두 바로 아래쪽은 비트를 심었습니다. 완두콩의 영향을 받아 잘 자랄 줄 알았는데 역시나 물 부족으로 인해 잘 크지 못했습니다. 비트 옆쪽과 아래쪽은 적치마 상추를 2줄 또는 3줄로 심었고 중간에 순무도 심었습니다. 순무 역시 물을 못 먹어서 애기무가 됐지만요. 이곳은 열무가 있던 자리인데 수확하고 적치마 상추를 바로 심었습니다. 두 번째 밭의 연계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밭도 120cm 너비로 되어 있죠. 첫 줄은 청샐러드 상추, 청로메인, 적겨자채를 심었습니다. 겨자채는 벌레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잎이 온통 벌레 구멍으로 뚫려 있습니다. 먹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수확해서 먹었어요. 알싸한 맛이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엽채류 아래로는 콜라비를 2줄로 심었어요. 콜라비 역시 물을 못 먹어서 잎만 무성하답니다. 콜라비가 끝나는 지점부터는 케일을 3줄로 심었어요. 이전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케일은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손바닥만한 케일도 수확하고 있어요. 케일 옆으로는 레디쉬를 심었는데요. 레디쉬는 플리마켓 때 팔아보겠다고 부랴부랴 파종했었는데 결국 많이 못 키워 내보내지도 못하고 밭에 심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다 큰 레디쉬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 고라니 선생님께서 직접 잎을 갈무리 해주셨고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밭 맨 아랫줄은 정로메인 상추입니다. 정로메인 상추는 병해충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케일과 함께 로컬푸드에 판매도 했습니다. 양이 적어 몇 봉지 안 되지만 소소한 판매에 즐거움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밭은 호박밭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파종했던 호박 씨앗의 발화율이 낮아 모종 10개 정도밖에 못 심었어요. 그래서 밭 절반 정도까지 심을 수 있었고 호박 아래쪽은 동반식물로 많이 심는 한련화를 심었습니다.
호박 옆으로는 브로콜리를 심었어요. 브로콜리 옆은 다시 문제의 레디쉬. 레디쉬 위쪽은 아직 심을 식물이 없어서 비워두었습니다. 아마도 여름 상추를 심을 것 같네요. 호박과 하려나 사이에 공간이 많이 남아 흑찰 옥수수를 직파했습니다. 옥수수는 모종으로 만들었다가 햄스터 피해를 입고 수피에 직파를 해보았어요. 여기도 위아래로 청치마, 적치마, 청로메인, 청경채 등 엽채류를 심었습니다. 엽채류는 빈 공간에 심기 참 좋은 작물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일항부터는 75cm 간격입니다. 맨 윗줄은 와이드 루꼴라를 심고 그 아래쪽으로 흑찰 옥수수를 파종했습니다. 옥수수 주변으로는 재배 기간이 짧은 엽채류 위주로 심었는데요. 유럽 상추를 심고 남은 공간엔 꽈리고추 6줄을 식재했습니다. 가운데 까맣고 동그란 부분은 퇴비더미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퇴비를 받았는데 딱히 보관하고 부숙할 공간이 없어 밭 중앙에 두었었는데요. 유기물이 많이 필요한 맷돌 호박을 퇴비더미에 심어보았습니다. 맷돌 호박 옆엔 크라우저 케일과 근대를 심고요. 남은 공간엔 허브 모종과 꽃 모종을 식재했습니다. 허브는 동반식물로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하려 했으나 종자발화를 실패한 게 많아 모종을 구입해 증식할 목적으로 한 곳에 모아 심었습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생육기간이 긴 작물을 심었습니다. 5번째 줄은 토마토를 대량으로 심고 사이사이에 바질과 히솝, 메리골드를 식재했습니다. 토마토 아랫줄은 가지와 땅콩을 함께 심었어요. 그리고 토마토를 심을 공간이 부족해 가지를 심고 남은 부분에도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토마토 사이사이에는 역시 비우지 않고 치커리와 바지를 심고요. 여기엔 샐러리를 심고 샐러리 옆엔 사과참외와 오이를 심었어요. 모종 만들 때는 분명히 구분을 했었는데 한번 포트를 옮길 때 참외랑 오이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좀 더 크면 알 수 있겠죠? 그 옆으로는 성장이 느렸던 계란가지를 심고 맨 아랫줄은 수세미를 일렬로 심었습니다. 남은 부분엔 버터헤드를 심었어요. 눈치채셨나요? 아래 두 줄은 지주대가 필요한 작물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철망과 파이프를 이용해 그린 터널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은 쥐이빨 옥수수를 직파해서 식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작물의 식재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 줄에 얼마나 심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계산해 보지 않고 모종을 만들다 보니 딱히 식재 계획 없이 모종이 나오는 순서대로 큰 틀만 유지해서 심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농사를 바탕으로 내년에 식재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파종할 때부터 양을 산출해 보려고 합니다. 파종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모종을 심을 때 보니 양이 꽤 많더라고요. 모종은 다 심었으니 이제 잘 키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 애정합니다.